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거꾸로 이제 알 수 있다고 찰리 먼거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찰리 먼거가 그러면 불행해지는 확실한 방법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 이름 뒤에 바이블이라는 표현을 붙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에게는 바이블이라는 표현을 붙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대표님 네. 생각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뭐 예. 책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좋은 책. 근데 이 책은 좋은 책이 아니라 훌륭한 네.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 뭐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니 네. 그런 책에 빠지면 안 되는. 근데 상대적으로 찰리 먼거가 굉장히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네, 맞습니다. 이 책이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찰리 먼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찰리 먼거의 책이 국내에 소개된 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에도 찰리 먼거가 직접 쓴 책이 전혀 없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인데 워렌 버핏도 본인이 직접 쓴 책은 없고 다 이제 워렌 버핏 주주서한에 썼던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워렌 버핏의 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책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찰리 먼거는 이제 그런 책도 없고 유일하게 이제 찰리 먼거가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찰리 먼거의 책이라고 나온 게 그 푸어 찰리스 알마니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그 책이 미국에서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그게 번역이 안 됐어요. 찰리 먼거가 이제 그 책을 미국하고 중국에만 그 번역을 허락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해적판이 워낙 많이 돌아다녀서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이제 중국 이외 지역에는 이거 번역을 본인이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그 푸어 찰리스 알마니악 그게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참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한 건데 가난한 찰리로 뭐 재산이 3조 원 넘게 있는 분한테. 근데 그것도 이제 친구분이 쓰신 책이고 찰리 먼거의 친구분이 이제 편집한 거죠. 찰리 먼거가 여기저기 얘기를. 강연한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근데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는 건 허락을 안 하셔서 그래서 김재현 박사님하고 이건 선생님이 직접 각종 자료들을 엮고 직접 지으신 책.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찰리 먼거가 직접 강연했던 내용들을 약간 이렇게 회색빛 종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데 이건 선생님하고 김재현 선생님이 쓰신 부분이 더 좋기도 해요. 사실 제가 볼 때도 저는 이제 그 푸어 찰리스 알마니악을 읽어봤는데 푸어 찰리스 알마니악이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책이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훨씬 두껍죠.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이것도 지금 4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는 것보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책이 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해설을 또 친절하게 해줘서 어려운 내용을 조금 더 대중적으로 잘 전달을 하는 그런. 그래서 이게 한 45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어렵지 않고 잘 읽힙니다. 사실 그런 책이 좋은 책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의 리딩방, 책을 읽는 리딩방, 찰리 먼거 바이블, FN 미디어에서 나온 책이고 김재현, 이건 두 선생님이 엮고 같이 지으신 책인데 과연 일반 투자자들이 이 찰리 먼거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느냐? 이 정의부터 먼저 좀 내려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찰리 먼거가 했던 조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제 좀 얘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찰리 먼거가 이제 했던 조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하려면 뒤집어 생각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라. 답을 구하려면 거꾸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는 이제 어떤 농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죽을 장소를 알면 그곳엔 절대 안 가겠다. 뭐 이렇게 말한 농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말처럼 예를 들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거꾸로 이제 알 수 있다고 찰리 먼거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찰리 먼거가 그러면 불행해지는 확실한 방법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가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나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불행해지고 싶다면. 그리고 또 하나가 좌절할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 것. 요게 이제 불행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거꾸로 해야 이제 그 불행을 피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행복해지는 건데. 하여튼 이 불행해지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절대로 남의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 것인데. 근데 이제 반대로는 경험에서 배우라는 거죠. 네. 우리가 뭐 뜨거운 난로를 굳이 손으로 만져가지고 데워봐야지 뭐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를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투자에서 그렇게 새로운 건 없거든요. 네. 이제 저 자신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벤자민 그레엄이 뭐 90년 전에 현명한 투자자랑 증권 분석을 세상에 알려주고 나서 네. 그 이후로 이제 그거를 워렌 버핏이랑 찰리 먼거가 계승해서 더 발전시킨 이후로 투자에서 아주 새로운 내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뛰어난 분들이 많긴 하죠. 뭐 네. 피터 린치라든지 세스 크라만이라든지 뭐 템플턴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레엄이나 먼거나 버핏이 한 얘기에 뭐 변주나 네. 좀 더 심화 버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레엄이랑 먼거 버핏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맨 땅에서 헤딩하면서 모든 투자의 지혜를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떤 투자를 했는지를 배우는 게 현명한 투자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해 가장 고통을 받았을 주제가 인플레이션이랑 급격한 금리 인상 네, 네. 그리고 또 뭐 전쟁 그리고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주 투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었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 이 워렌 버핏이나 그레이엄 먼거 시절을 되돌아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그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주제로 다가오고 있지만 1970년대의 그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을 보면 지금의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은 뭐 아예 예.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연 뭐 10% 초반대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됐고 금리도 막 10% 중반 1970년대 후반에는 뭐 20% 가까이 금리가 인상됐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은 뭐 상대도 안 되고 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성장주 열풍도 네. 사실은 과거에 니프티 피프티라든지 네.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뭐 이 시기를 생각하면 사실은 또 최근의 성장주 열풍은 그 시절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는 뭐 그런 거라서 이런 과거에서 배우지 않으면 힘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반드시 저는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될 사람이 저는 이제 그레이엄하고 버핏, 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찰리 먼거를 딱 두 글자로 묘사하자면 지혜 그 자체 아닌가. 네. 사실 뭐 워런 버핏도 찰리 먼거에게 많이 배웠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찰리 먼거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어릴 적에도 이분이 할아버지셨는데 네. 지금도 네. 할아버지십니다. 지금 나이가 98세십니다. 1924년생. 네. 예. 근데 굉장히 뭐 정정하시죠? 더 오래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찰리 먼거는 누구인가? 네. 그래,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세 사람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이 이제 벤자민 그레엄,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이렇게 세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찰리 먼거를 얘기를 하려면 네. 워렌 버핏을 빼놓고는 찰리 먼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마찬가지죠. 서로가 네, 서로에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가 지금 이제 어떤 공식적인 직함을 맡고 있냐면 그 벅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벅셔 해서웨이의 이제 회장이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벅셔 해서웨이의 회장이고 이제 부회장이 찰리 먼거인데 네. 이 찰리 먼거가 벅셔의 부회장으로 취임을 한 해가 1978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45년 동안 벅셔의 부회장 자리를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워렌 버핏을 찰리 먼거가 알게 된 때가 언제냐면 1959년에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 이후로 보면 거의 60 몇 년 동안을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가 함께 동반자로서 예, 그 살아온 거니까 살면서 투자를 해온 거니까 사실 두 사람은 떼어놓고는 절대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거의 부부만큼이나 가까운. 네, 맞습니다. 사실 부부도 60년을 해로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제 그죠. 원래 동업하는 친구들끼리 또 네, 싸우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워렌 버핏의 얘기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찰리 먼거의 얘기인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맞아요. 네, 어떤 얘기가 이게 워렌 버핏이 한 얘기인지 찰리 먼거가 한 얘기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또 자주 붙어 있으세요. 네. 워렌 버핏이 한 얘기를 나중에 찰리 먼거가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고 찰리 먼거가 한 얘기를 또 워렌 버핏이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 정확한 출처가 누군지 뭐 구분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워렌 버핏을 알려면 찰리 먼거를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이 사실은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이 이제 지금과 같은 벅셔 해서웨이라는 제국을 만드는데 사실은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라서요. 그렇죠. 하여튼 지금과 같은 벅셔 해서웨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찰리 먼거라는 사람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미있는 게 네. 사실은 찰리 먼거가 원래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 네. 변호사로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천재더라고요. 네. 정말 천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분이 이제 처음 이제 대학을 간 게 이제 미시간 대학의 수학 전공으로 들어갔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 뭐 부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물리학도 공부를 했었고 수학, 물리.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미 육군 항공단에 입대했다고 하는데요. 그 항공단의 지원으로 캘리포니아 공대 캘텍에 들어가 가지고 또 기상학까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날씨 기상학.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공계 쪽인 거죠. 네. 이공계 쪽에 대한 뭐 공부로 세상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재밌는 게 이제 나중에 주제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요. 그 캘텍에서 연력학 교수한테 강의를 듣고 나서 네. 나는 저 사람만큼 그 똑똑하게 네. 물리학을 할 자신이 없다는 거를 네. 깨닫고 네. 이제 그쪽 분야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능력 범위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본인의 능력 범위가 이쪽은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를 그때 일찌감치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선택을 했던 게 제대를 하고 나서 그 하버드 대학 법대를 지원을 해가지고요. 하버드 법대. 네. 그래서 이제 법대를 굉장히 우수한 실력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학, 물리학, 기상학, 법학. 네. 예, 그래서 변호사로 시작을 하셨고 네. 사회생활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분이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변호사 생활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게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네. 내가 그 가깝게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찾더라. 범죄자들이. 네,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렇더라.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거에 좀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셨나 봐요.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이 내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시간을 자꾸 보내게 되더라. 그래서 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굉장히 회의를 느꼈었고 그래서 이분이 또 어렸을 때 경험이 있었는지 네. 그 이제 어렸을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일찌감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또 어떤 거를 했냐면 그 건설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분이 이제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전에 먼저 성공한 분야가 지금으로 따지자고 하면 뭐 시행업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건설.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개발 사업. 네. 부동산 개발 사업을 이분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 했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부동산을 하나 개발을 했었던 건데요. 거기서 이제 크게 돈을 벌고 나서 그런 개발 사업을 한 서너 건을 더 성공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업 수완도 있으셨네요, 네. 애초에. 네. 근데 이제 그거 역시 네. 몇 번 해보니까 굉장히 좀 본인하고 안 맞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다 해보고 큰돈 벌어놓고 안 맞다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것이 본인하고 안 맞았냐 하면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차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비즈니스거든요.
간이 커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벌어도 네. 새로운 개발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차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뭔가 본인한테 잘 안 맞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을 한 너다섯 건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그쪽도 포기를 하고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워렌 버핏이 네. 이제 뭔가를 계속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 변호사 생활을 할 때도 뭐하러 변호사 생활을 하느냐 빨리 이제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버핏의 뭐 권유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변호사 생활을 중단하고 이제 건설 사업도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투자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 원래 버핏과 멍거가 각각 알고 있던 데이비스라는 네. 의사 가족, 맞습니다. 남편도 의사, 부인도 의사인 의사 네. 가족의 네. 어떤 식사 자리에서 네. 같이 만났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시작이 됐고, 네. 그것도 이제 재미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그 벤자민 그레엄한테 네. 콜럼비아 대학에서 네네네. 이제 수강을 하고 나서 원래는 그 대학원 졸업을 하고 나서 그레엄한테 네. 그 당신 밑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레엄이 거절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거절이 이제 유대인을 이제 고용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버핏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네. 버핏 투자조합을 설립을 한 게 그 1956년이고요. 네. 이제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고객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을 모집하러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네에서 꽤 유지였던 그 데이비스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의사였으니 네. 당연히 유지였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예. 신나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남편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래요.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당신한테 돈을 맡기겠다 이렇게 네. 나와가지고 제 얘기를 뭐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한테 돈을 맡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이 당신을 보니까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당신한테 돈을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버핏이 먼거의 존재를 이제 그때 처음 인지하게 듣고. 됐고요. 네. 그게 누구냐? 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데이비스 부부가 먼거하고 버핏을 소개시켜 준 거죠. 소개팅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1959년인데 하여튼 그 이후로 60 몇 년 동안을 둘이 함께 이렇게 해온 거죠.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1959년 그래서 버핏과 멍거가 처음 만난 게 네. 진짜 역사에 기록되는 네. 의사 부부의 소개팅 자리에서. 네.